오늘 개편 첫날인데 변화가 좀 있죠. 코너 간판도 바꿨고 아까 중간에 나왔던 거 시그널9 어떠세요? 박자가 왈츠 박자죠. 4분의 3 박자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변주를 해서 또 신나는 음악이 나오네요. 어떤 반응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하나80님 자주 오시죠? 지난해 말에 제가 금 한 돈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26만 원이라고 답을 해드렸군요. 그런데 지난주에 애기 돌반지 한 돈에 37만 원 주고 사셨다고요? 한 돈에?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옛날에 저희 집에 있던 금돼지 한 돈에 그 48,000원, 55,000원 주고 너무 옛날 얘기죠. 37만 원까지 올랐군요.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3283님, 오늘 제가 요술공주 세리 같습니까? 제 카라가 크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이 대조적인 효과, 이런 것들 권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도 카라 큰 걸 중심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물가 얘기로 시작해서 물가 얘기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네. 경제방송 거의 대부분 그럴 텐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월에 7.9%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하고 대비를 해서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들 물가가 참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오늘 짚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두 눈 크게 뜨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코너 이름 참세상 발전소로 한번 해봤는데 자 실장님 인플레이션이요. 이거 대체 왜 이렇게 그 거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인플레이션의 이 경제적인 정의는 그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말하는 건데요. 물가가 이제 거꾸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을 일컫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는 이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에 기반해 있는데 이거하고는 맞지 않고요. 이건 뭐 현대 경제에서는 크게 이제 관련이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이제 그 양적 완화 같은 그런 통화량 증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유효 자금들이 이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산 인플레를 일으키기는 하지만은 이 실물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그랬다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전무후무한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때 이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정반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다르죠. 그때는 이 돈이 금융기관에만 풀렸고 지금보다 훨씬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훨씬 적은 양이었고 지금은 일반 그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풀렸다. 이게 좀 다른 면인데 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네, 이거 하고도 좀 크게 이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지금 그 마이너스 상태고요. 미국도 지난해 이제 4월 이후에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상태라서 임금 상승에 의한 이제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물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산업에서 물가가 더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성만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사실 일반론하고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려서도 아니고 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올라서도 아니다. 근데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예컨대 그 물류를 많이 하는 아마존 같은 회사는 비용이 올라갈 법도 하지만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의 마법 이런 것들이 코스트를 줄인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렇다면 홍성만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최근 물가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분적인 그런 거고요. 전반적인 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이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교란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뛰면서 이제 발생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이 움츠러들었던 이제 수요가 이 팬데믹 양상 변화와 함께 증가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이 국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그 가격 상승 흐름이 대폭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이제 주요 수출품들이
뭐 주요 원자재라든가 부품들이 이렇게 핵심 소재들이 많이 좀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쟁 때문에 또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앞으로 이제 1년간의 물가 상승 전망치인데요. 이게 높아질 경우에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이 미래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미리 이제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쨌든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고 네. 말씀하신 공급망 문제나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는 당분간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 오름세가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여기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번 그 인플레이션 급등은 그런 이제 공급 부족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 그런 강력한 좀 수요를 활용해서 현재로서 명백히 이제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현대차라든가 주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공급 부족을 있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 업체들도 보면은 공급 부족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이미 그 코로나 이전을 넘겼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사상 최대치를 이제 넘기기도 했고, 그 얘기는 이제 그 비용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도 올리지만은 그 마진율도 같이 이제 올린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그 정유사들이 이제 석유가를 굉장히 더 빨리 올리지 않습니까? 그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서 이제 마진폭을 더 키우는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그것하고 이제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 기업들이 이제 병목과 이런 강력한 수요를 활용해서 가격과 마진을 이제 동시에 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홍성만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물가가 오르고 있다. 공급망이 교란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오른다고 하는 틈을 타서 가격을 많이 올려서 마진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해 근데 자동차 시장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 자동차가 좀 고전하다가 지난해 장사를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잘했죠. 그런 측면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그 테슬라 같으면은 뭐 그 사상 최대 이제 매출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였고요. 현대차도 지난해 매출이 그 영업이익이 이제 6.7조 원, 6조 7천억 원인데 이게 7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병목인데도 그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윤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 가격에다 마진폭을 더 높였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요. 기업들도 뭐 반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홍 실장님은 이런 방식의 가격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파생됩니까? 뭐 지금 그 현재 상태에서는 뭐 임금이 이제 정체거나 물가 상승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실질 소득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질 소득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고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이런 소비 감소로 기업들은 뭐 상품 가격을 더 올리게 되고요. 결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갑을 더 닫을 수밖에 없어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물가 인상의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가지고 있는 소화기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유동성을 좀 흡수한달지 이런 조치들이 가능한데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좀 잡겠다. 이게 현재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새로운 총재가 취임한 이후의 한국은행이나 같은 입장일 거라고요. 네네. 이런 게 좀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급 측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물가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꾸로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가격을 그 기업이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물가 인상을 다시 촉발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지금 현재로는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금리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뭐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민생 문제 해결에 좀 정부 당국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마진율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격 통제 문제가 뭐 나름 좀 진지하게 좀 고민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통제요? 네네. 가격 통제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게 뭐 21세기 웬 가격 통제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실제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 그 유가와 곡물가가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정유사들 상대로 이제 가격 압박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 직접적인 좀 가격 통제에 들어간 사례도 있고요. 정유사에 대한 그때 공정위의 그 조사 이런 걸 네네. 말씀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결론 말씀드리면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9시 5분에 오겠습니다. 발전.